(12시 50분경에) 학생들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일시에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가자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소위 선언문을 결의문을 낭독하게 됐죠. 저희들은 최영호 교수한테 그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정황이 없고 저기 좀 여유가 있었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럼 선언문을 또 그냥 그 있는 대로 썼으면 될 텐데 그걸 뭐 모양을 좀 좋게 쓴다고 어느 교사 선생님 하시는 그 친구가 적다가 그 어른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 우리는 이중고라. 그래서 경북고등학교가 갖고 있던 선언문을 제가 쫓아 올라가서 교단에서 선언문을 뭐 낭독을 하다가 건장한 선생님들한테 목덜미를 잡혀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면서 가자 하고 나가니까 영문을 모르고 대충 아는 사람들은 한 100여 명이 쭉 따라 나가고. 왜 제가 이거는 대구 시민의 의거였었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당시에 시민들이 전부 갈채를 보냈어요.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경찰에서 쫓기는 사람들은 말이죠. 집집마다 대문을 열고 그 안방에다가 감춰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시 이제 이승만이 이제 86세의 고령이었잖아요. 언제 지금은 뭐 100세 시대입니다만 그때는 86세는 굉장히 고령이니까 죽으면 요구가 생기면은 이제 그 권력을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는데 당시 헌법상 부통령은 이제 선거로 뽑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걸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대통령 요구가 생기면 권력이 바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이제 자유당이 부통령을 장악하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된 건데 대통령은 뭐 이승만에 도전할 만한 후보가 있었긴 했지만 일찍이 급사하시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 국민들이 오로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을 야당 후보로 선출하는 것이었는데 또 실제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국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고 또 이 부패의 원흉으로 지목받던 이런 상황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를 강제 침묵시키고 또 언론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보안법 이런 것도 막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서 모두가 그냥 이게 명백히 잘못됐고 이렇게 다시 권력이 연장이 되면 국민 모두의 생존이 여전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이제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변화시킬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회 전체로는 그러한 이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에 대한 이제 저항과 불만이 아주 잠재해서 팽배해 가고 있던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처음 물꼬를 연 것이 대구의 228 학생의거죠. 학생들은 뭐 단순히 이제 내 걸린 슬로건으로 보면 비정치성이 강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학생들이 그와 같이 이제 결행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렬한 이제 저항의식 또 비판의식
또 국민 주권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학생들의 놓여 있던 이 상황에서 학교의 자율성 또 학교의 그 정상적인 학사 운영 또 학생들을 정치의 도구에 부리지 말라 하는 이런 요구로 이제 표출돼 나온 거고 그게 단순히 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대사회적 이미지로 표출이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문 밖을 나가서 시위를 벌여서 시가 행진을 하고 당시에 이제 도청이죠. 지금 이제 그 도청 앞에 가서 또 시장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자신들의 요구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불법한 부정선거 자체에 학원을 이용하지 마라. 뭐 그건 보다 확대해서 가면은 지금 이 정부 통령 선거의 불법 자행을 멈추라 하는 이런 이제 그 저항이고 그 저항이 이제 이 자유당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제 그걸 돌파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고 이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대거 출동해서 한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구금했다가 뭐 그날 저녁으로 다 풀어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 지금 목전에서 이 자행되는 이 불법 선거, 국민 주권 유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저항을 못했던 건데 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고등학생들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이게 결국은 3월 15일 날 마산에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적극 시위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일종의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4.18, 4.19로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이승만 독재 정권이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을 형식적으로만 선언했다가 국민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뭐 미숙한 형태로나마 실천하고 쟁취하는 이런 이제 그 처음 시작을 이제 열어준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시작이 없었다면은 4.19가 과연 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에서 2.28 학생의거는 4월 혁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중요하고 역사적 의도 큰 이런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백만 박대요. 우린 대엄에 불타는 각오를 다지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명분이요 사회학에 물들지 않은 청춘이요 순결한 학도이다. 백만 박도요. 인류 역사 이래 오늘과 같은 강압적이고 생포한 사례가 또 어디 있었던가. 이 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들이 그 어느 사책에 끼어 있었던가. 백만 박도요. 네가 있거든 자석지 말고 일하더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2월 28일. 네, 그 공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구에 이제 대구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여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국채보상공원이랑 228 공원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 게 맞나요? 운동을 했다고, 민주항쟁을 했다고 알고 있는, 그 민주항쟁이구나, 독립운동이야.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6월 28일? 2월 28일.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혹시 대구 사시는 거예요? 네. 대구 사시는데 228 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228 공원. 그게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거죠? 네. 오늘은 그 228 학생운동의 날. 예. 예. 그날은 어떤 일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 옛날 명동 로타리 근처에서 학생들이 그 정부의 그 부패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날이죠. 이걸 기해 가지고 4.19 아마 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나이가 있잖아.
이 4월 혁명에 대한 전체상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그게 어디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고 또 미완의 성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4월 혁명이 4월 19일부터 26일까지의 그 시위의 중심에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게 되는 그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고 그 앞뒤 전체의 그 운동의 발생과 흐름 그다음에 종결에 이르는 그 과정이 이게 하나의 4월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모아져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초의 발단이 된 2.28에 대한 의 조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적어도 지역 차원에서는 이것이 더없이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데 이 자산을 좀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고 또 현재적으로 개성 발전시키려고 한 이런 노력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이 지역이 바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이제 보수화성이 됐고 그 보수화성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대적으로 이제 소홀하게 됐고 그게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제대로 이걸 조명하고 관심을 주지를 못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이 그걸 소홀히 하면은 2.28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기도 어렵고 4월 혁명의 전체 전부가 제대로 이해되기도 어렵다 하는 거죠. 2.28 민주화가 대구 시민만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전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표방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실인가 싶었어요. 이게 한참 동안 잊혀졌던 노래였잖아요.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노래가 갑자기 찾았을 때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면서도 이게 있다니까 너무 놀랍다,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그리고 저는 그 2.28 세대보다 한참 밑에 세대잖아요. 근데 그 60년 전의 흔적을 이 지면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쁘고 놀랐었죠. 네. 그 이제 영남일보 본보에 실렸던 형태라고 한다면은 네. 조금 일반적인 기사하고는 달라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도 네. 임 기자님이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면에 실리게 되었는가? 네. 그 최근에 영남일보에서 역시 그 보도를 한 기사가 있는데 그 1주년 기념 학생예술제 팸플릿 기사를 저희가 신문에 게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후원사죠. 후원사의 대구 시내 4대 일간 신문사라고 그 팸플릿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그 4대 일간 신문사에 영남일보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 관계 그리고 학생들까지 지역사회 모두가 이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에 모두 동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음악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1957년까지는 그 일간지 음악 기사집을 내기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58년, 59년, 60년 이렇게 음악 기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었죠. 제가 그 작곡가하고 작사자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경력이라든지 업적이 무엇일까를
추적하다 보니까 백남년 선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음악가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가지고 그럼 백남년 선생은 능인학교에 근무했다 하는 걸 알고 그러면 능인학교에 가서 앨범이라든지 또는 역사 60년사 이런 책을 확인하게 되었죠. 혹시 백남년 선생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가. 그런데 운 좋게 그 백남년 선생은 4.19 노래도 작곡했고 2.28 노래도 작곡했다는 짤막한 인터뷰 기사 해고가 실려인 걸 발견해서 알게 되었죠. 이 백남년 선생은 능인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계셨고 김장수 작사가는 시조 시인인데 맨 능인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럼 백남년 선생님 누구일까를 이제 추적을 하니까 또 자기 이력서라든지 그런 자기 메모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이 만주에서 소학교 나오고 대학교 과정까지 나와서 만주에서 중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다가 그러고 나중에 평양 예술대학의 오페라부 가수로 1년간 활동합니다. 그런 와중에 1950년 6.25가 나니까 대구로 피난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만주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분이 해고록에 보면은 그 민주운동하는 학생들 보고 자기가 부끄러운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장수 그 작사자 선생님이나 백남년 선생은 이 민주라는 깨어있는 시각을 아마 갖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이팔 정신은 한마디로 반민주적인 어떤 정권도 이 땅에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 자신도 앞으로 민주화를 계속 추진해가고 본격적으로 계획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제2의 2.28 같은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대구 시민들이나 대구 후배들에게 길이 이러한 정신이 계승되어 가지고 점차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민족 정신으로 승화되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성숙돼 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시 자유고 민주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잘 안 잡히지만은 그 민주라는 거는 말하긴 쉽지만 그게 제대로 형상을 지어가지고 적어도 우리의 이념 체계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노력과 그 다음에 그런 룰들이 필요합니다. 그 2.28의 그 정신 한마디로 어떤 부정과 불의에도 감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럼 그걸 바르게 맞춰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나는 2.28 정신이라고 봅니다.